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 전쟁기의 경제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경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처의 경제계획 수립 기능은 약화되어서 전체적으로 1년간의 물동계획에 해당하는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0년에서 1953년 동안 수립된 경제계획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5개년 계획의 일부, 즉 1차 년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부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1950년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1949년에 수립된 물동 5개년 계획의 2차 년도 계획으로 수립되었지만 이 계획에 관한 정보와 내용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제를 총 21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목표 생산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51년, 1952년, 1953년은 한국 전쟁기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에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기간이 한국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은 1951년 초에 38선을 경계로 하여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에 한국 경제의 복구 및 재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이 경제계획 수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1951년, 1952년, 1953년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계획 기간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계획입니다. 1950년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계획 기간이 1950년 4월에서 1951년 3월까지였는데 1951년 이후에 수립된 계획의 계획 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다음 년도 6월까지였고 명칭도 1951년에 수립되었지만 1952년도 경제계획으로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1953년과 1954년 경제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획 기간의 변화는 당시 경제 환경의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12월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원조 물자가 최종 소비재, 전쟁 피난민 구호와 구제를 위한 긴급 물품,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료 등이 주로 도입되었지만 원조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 원조를 제공하던 미국은 이전 연도 7월에 시작하여 금년도 6월에 종료되는 기간을 회계년도로 삼고 그에 맞춰 원조 자금을 1년 단위로 배정했는데 이것은 금년 4월에서 다음 연도 3월에 종료되는 한국의 회계년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조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회계년도와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경제년도였습니다. 가령 1953년 경제년도는 1952년 7월에 시작하여 1953년 6월에 종료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회계년도와 구분되는 경제년도를 1954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2년도, 1953년도, 1954년도 경제계획은 전부 경제년도를 적용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경제계획 내용을 조금이나마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54년도 경제계획이었습니다. 이 표는 1953년에 수립된 1954년도 경제부흥계획을 사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을 복구 확충하거나 국내 수요가 매우 큰 제품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시설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광공업 부문에는 면방직, 모방직 공업이나 탄광의 복구,
확충에 필요한 시설재 도입도 포함되었지만 비료와 재건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이 예상된 시멘트나 판유리 공장의 건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 소비재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의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표에서 이것은 구호사업, 판매물자, 군사원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최종 소비재를 도입하거나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 계획은 물자 도입 계획에 해당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총량 목표를 상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이나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개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을 제시하여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통상의 경제 계획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때 수립된 계획은 물자 도입 계획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물자를 파악하여 그것을 국내 생산을 통해 공급하거나 해외 수입을 통해 조달하여 부족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자본재보다 소비재 중심으로 물자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간의 경제계획은 광공업, 사회간접자본의 복구, 확충이나 건설보다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물자 도입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물자 도입 계획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공장 건설 등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었던 한국 정부 구상보다는 경제 안정을 원했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해외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54년도 경제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총 6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자원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은 5억 600만 달러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경제계획은 해외 자원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1952년도와 1953년도 경제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해외 자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의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경제계획에 상정한 해외 자원 규모는 미국 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수립된 경제계획은 제대로 실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전쟁기 동안의 기획처의 경제계획 수립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간의 경제계획은 물자 도입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무상의 원조 자금을 제공하였지만 한국 경제의 개발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48년 12월에 체결된 경제원조협정 제2조에는 정부 지출을 전략하고 정부 수입을 증가시켜 예산의 균형을 도모할 것, 그리고 통화 발행을 억제하고 공사 신용을 통제하여 경제 안정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 3월에 한미 간에 합의한 경제안정 15원칙에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인플레 현상의 신속한 극복에 중점을 두어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 증강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경제안정 15원칙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 각 부처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무상의 원조 자금을 제공했지만 경제 부흥 및 개발보다는 경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원조 자금이 활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경제계획 수립 기술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원조 자금은 미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계획보다는 1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수립할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연에 걸친 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전쟁은 미래지향적인 경제계획보다 전제민의 구호와 구제, 생산시설의 파괴로 야기된 생활필수물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계획의 수립을 더욱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1950년 3월에 기획처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이때 경제계획국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